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들 중 하나가 바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악당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구를 지키는 로봇을 만들고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켜내는 이야기였어요. 매번 악당들은 약간은 어설픈 로봇들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우리 편인 멋지게 생긴 로봇은 필살기를 섞어가면서 악당들을 늘 부추릅니다. 다만 이야기들은 조금씩 달라서 한 대의 로봇으로 악당들과 싸우기도 하고 자동차나 탱크, 비행기 같은 것들이 5개씩 합쳐져서 악당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로봇 여러 대가 우주 악당 여러 대의 로봇들과 우주 대전을 벌이기도 하는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르는 로봇들이 제 어릴 적 상상의 나래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때의 로봇 꿈을 꾸던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지구를 지키는 것만 할 줄 알았던 로봇들은 집에서 청소도 하고 공장에서 과자와 라면도 만들고 병원에서 의사의 수술을 돕기도 합니다. 소방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도 들어가고 하늘로 날아올라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인류를 말살하려는 존재로도 로봇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제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비접촉과 비대면이 가시화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법에는 안 맞는 언택트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러한 비접촉, 비대면의 트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모바일의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도록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덕분이라 해야 할지는 몰라도 조금씩 우리가 사는 동네에 다가오던 로봇들의 발걸음도 빨라져서 이젠 바로 모퉁이를 돌아 우리 집 앞에서 노크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많아요. 사전적 정의로 개념을 보면 로봇은 복잡한 행동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컴퓨터로 프로그램 가능한 기계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복잡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따져보면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행동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따져볼 부분은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 부분이에요. 만약 뭘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직접 밀고 당기고 해야 된다면 그건 그냥 도구라고 부르지 로봇이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작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된 방식대로 움직여야 함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여러 대의 기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로봇은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위의 정의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정의일 테고 요즘은 보다 광범위한 요소들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예전에는 로봇의 작동을 기획하는 칩에 로봇에 붙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5G 네트워크로도 그냥 멀리서 전파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명령을 넣기도 합니다. 상황별 판단이 가능한 부분적 AI 알고리즘을 넣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체 판단력을 높이는 시도도 있고요. 이젠 공장에 붙어있던 로봇이 배터리와 모터, 기술 발전 덕분에 바퀴를 붙여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다리를 붙여서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동작들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왜 지금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전부터 로봇은 인류가 바래왔던 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체코나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동구권에서는 일, 노역, 힘든 일 이런 의미로 쓰여왔었고요. 사람들은 예전부터 나 대신 누군가가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 해주길 바랬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 시도가 동물의 힘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시대는 노예를 만들어서 이들이 나 대신 일하도록 세상의 판을 짜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구를 하나씩 만들고 키우면서 내가 일하는 시간과 정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인류 역사 내내 해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먼저 가능한 부분부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자동화된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며칠을 밤낮 없이 꼬박 걸어도 가기 힘든 거리를 자동차로 1시간만 시원하게 달려주면 되고 무거운 짐을 싣고도 거뜬하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된 점이 자동차에 기여를 한다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사람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비서 기능이 들어가니까 이젠 사람들이 원하는 점을 맞춤형으로 바로바로 찾아봐 줄 수도 있어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지고 선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을 모두 수행해줍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까 그 자동차를 내 앞으로 불러오는 것도 스마트폰이 담당할 수 있게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요소들이 또한 로봇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을 말할 때 쓰던 인지, 판단, 제어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인지의 수단이 센서, 판단의 수단이 칩 또는 서버에 연결된 네트워크, 그리고 제어의 수단이 모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율주행의 필수 요소는 동시에 로봇 제작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배터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인 배터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100km만 달리고 멈출 것만 같은 배터리도
이제는 한 번 충전하면 300km, 400km 또는 그 이상도 쭉 달리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모터 제작 기술까지 붙게 되면서 예전에는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던 로봇들도 이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불과 5년 전에 머세데스 벤츠가 CAS2로 대표되는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를 케이스라고 발표할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커넥티비티, 어토노머스 드라이브,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당장은 오기 힘든 미래의 기술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벤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만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주도권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이 벤츠가 아니라 테슬라가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덕분에 자동차의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도 초기에는 소유의 측면인 차가 어떻게 공유가 가능하지?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감에 고전했지만 어느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차를 빌려 타고 반납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값비싼 장비가 제작되더라도 한 번에 목돈을 내고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월별로 구독형 요금을 내고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는 세상도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작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로봇 또한 이러한 변화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부스트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 동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세상의 변화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기술이 구체화된 만큼 서비스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충분히 들어갔지만 시장에 관심이 적거나 외면받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했던 명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술력과 생산량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몇 차례 마스크 대란에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발생하는 희한한 상황들을 목도해 왔었고요. B2B 산업에서나 쓰일 법했던 아이템들이 B2C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로봇의 경우도 기존에는 B2B의 수요가 높았지만 점점 B2C 영역에서의 니즈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접촉과 비대면 속에서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려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의 확대와 함께 로봇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마트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물품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주체는 사람에서 로봇으로 점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원격 의료의 끝판이 될 원격 수술 역시도 고속 네트워크와 로봇 기술이 발달할수록 확산의 폭과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 택시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의 무인 정산, 그리고 무인 점포, 식당, 음식 주문과 서빙, 결제의 영역까지 모두 로봇들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의 창궐은 인류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상으로의 진입을 직감적으로 지원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확산과 치료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 셧다운과 첨단 기술의 경쟁 가속화로 분위기가 점점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에 이어서 유럽 국경 이동의 제한에 따라서 EU의 체제 전환도 생기고 있고 해외와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으니 지금의 트렌드는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바이오, 네트워크, 배터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몇몇 산업들에 좀 더 높은 관심으로 접근해보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더 있다가 맞닥뜨릴 것만 같았던 돌아다니는 로봇 역시도 조만간 우리의 곁에 다가올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